은퇴자 4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네. 은퇴하기 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 첫 번째로 재정관리 네. 봤었고요. 그다음에 2위로 꼽힌 게 일자리, 이제 재취업이나 창업, 네. 일자리를 이제 꼽아서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직접 경험하셨을 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원장님 이제 사례도 궁금해요. 네.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1순위는 네.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거를 가장 후회를 하시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말을 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빠를 보고, 잘 커주겠지. 아빠에 대해서 존경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은퇴하고 나서, 처음 뭐 1개월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네. 소위 이제 이때도 허니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갈등이 좀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녀하고의 갈등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왜 아빠의 말만 맞다고 그러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제가 이제 기자생활 20년 했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10년 동안 임원 생활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 스스로 모르게 배어있군요. 가배의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따라. 내 말이 맞아.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 이 세상에는 별로 안 통하겠네. 근데 오직 이제 남은 거는 그럼 지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이게 오불성설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깨달았습니다. 네. 갈등 있잖아요, 우리 갈등. 네. 제가 그 한자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 갈이 칡나무 갈이고요. 네.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갈등. 네. 근데 칡나무는 자라면서 왼쪽으로 감고 자랍니다. 네.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자란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그러니까 네. 얽히고 설키고 싸우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등.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내 생각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크게 뉘우치고 네. 자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뿐이다. 내 생각을 주입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원 생활 10년 하고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가정에 돌아와서 내가 가정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리고 갈등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가치관이 새로 생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덕이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은퇴한 이후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뭔가 재정립의 시간이 진짜 필요하고 100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맞아요. 100일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왜 100일일까?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은 1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퇴 후에 100일 동안 많은 준비를 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은퇴자가 되지 않을까. 은퇴를 영어로는 리타이어먼트잖아요. 네네. 리타이어. 바퀴를 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계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집에서 나오자니 근데 은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혹시 뭐 조언 주실 부분이 있을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나왔습니다. 직접 또 나오셨군요, 지금. 이거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집에 있으면 이제 삼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얼마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지트를 찾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공유 오피스일 요즘 수도 많죠. 있고. 공유 오피스.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교수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로망, 내가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책도 보고 편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 아내한테 물어봤겠죠. 내가 오피스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할 때 반대하셨을 것 무슨 같은데. 소리 하는 거냐. 안 된다. 어.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전철 1호선 종점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조그만 아파트를 네. 월세로 얻어가지고 왜냐면 전철은 또 공짜예요. 네. 65세 이상 그쵸. 되면. 네, 네. 그래서 공짜로 거기까지 가지. 가서, 네. 네, 싸게 오피스보다 싸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활한다.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도서관입니다. 아.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싸울 일도 없고 네. 매일 이제 책도 보고. 퇴직한 다음에 지금 가족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가족 외에 인간관계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인간관계를 만들어두지 못한 것이었는데 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를 또 돈독히 할 걸, 동호회에 가입해 둘 걸,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막 내 개인적인 만족이나 충족감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를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재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지인이라 해서 내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 창업에 도움이 된다? 저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쪽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까운 지인하고 덜 가까운 지인 네.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 연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어느 쪽 같아요? 지인 당연히 가까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후회하시는 게 그렇죠. 이런 인연을 많이 가까이서 만들어둘 네. 걸 이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네. 미국 데이터를 봤더니 가까운 지인 그룹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동호회나 이런 또 뭐 이런 스터디 아름아름으로? 그룹이나 이런 데서 우연히 어떻게 만난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재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내가 지인이라고 가까이 했으면은 재취업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큰 오산이다 생각하고 저의 원칙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 모든 게 주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내 인적 네트워크가 재취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걸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만큼 덜 베풀었다. 제가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많은 지인분들이 예를 들면 납품에 좀 납품하게 해달라. 또 뭐 이런 용역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사 이익하고 또 그러니까요. 반대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탁을 받았을 경우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면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충분히 그분의 부탁을 잘 청취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하지 않고 나 회사 원칙 때문에 이건 못해. 너 부탁을 들어주지도 못해. 미안하다. 물론 그것까지 좋습니다만은 너무 냉정하게 해버리면 은퇴한 후에는 이제 지인이 없게 되는 거죠. 무역 업무를 30년 넘게 한 D씨는 요즘 거의 매일 산을 찾는다. 그에겐 함께 놀 친구가 없다. 자연스럽게 혼자 할 수 있는 등산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무역업 특성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이 많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직장 때 만났던 사람들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근원이라는 이유를 잊어야 할 것 같아요. 홀로 산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술친구가 사무치게 그립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인 것 이거 같은데 궁금하다. 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저희 은퇴자분들이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죠. 네. 바로 이제 경조사 비용인데요. 아, 그래서 일부는 경조사 비용을 이제 부담이 되니까 네.
S에서 다 끊어버리죠. 아예 그냥 네, 원천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거나 그 정도구나. 심지어는 은퇴 비자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신 분도 계세요. 아, 그 네.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제 경조사가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네, 이런 네. 건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직장 다닐 때 연말에 상여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상여금 중에 일부를 기부금 통장 또는 경조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꼬박꼬박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후에 대단하시다. 예, 그 경조사 통장에서는 경조사 그리고 기부 통장에서는 매월 자동적으로 얼마씩 기부하고 이것도 참 예, 우리가 팁이네요. 생활 팁. 노후에 네. 예, 이런 경조사나 이런 비용 때문에 네. 고민하지 않고 네. 지인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미국의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요. 네. 네, 하버드. 예, 85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을 했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요인 때문에 가장 성공하고 행복해 할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네. 뭐죠? 1순위가 바로 사회적 건강이었대요. 사회적 건강이 네. 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는 소셜 피트니스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네. 그거를 피트니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회적 건강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피트니스 자기 몸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피트니스. 소셜 피트니스였어요. 그러면 너와 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EQ더라. 사회적 건강이더라.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85년 동안 추적 결과 내놓은 해답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맞아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취미 여가 관련 가장 후회하는 것 물어봤더니 취미 활동을 할 여유 자금 좀 마련해 둘 걸이었어요. 그렇죠. 이 역시도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골프는 물론이고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맞아요. 예. 뭐 요즘 유튜버가 잘 되긴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좀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면 네, 은퇴 생활이 좀 즐기는데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은퇴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시간이에요. 네. 네. 뭐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또 왔다 갔다 출퇴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을 뭘 하며 지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저는 그 고민을 해결하면서도 네. 돈 들이지 않고 네. 뭐죠? 그게 뭐냐 지적 호기심 갖기라는 겁니다. 네. 어떤 거에서 알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네. 도서관이에요. 아, 네. 제 네. 지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이순신 장군 연구에 몰입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네. 네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이순신 장군 연구하기 스터디 그룹에 가더라고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네. 뭐 이제 조선시대 각종 전쟁 뭐 이런 걸 탐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취미 여가 생활 돈이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적 호기심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저희 그 서베이에서 이제 퇴직점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 중에 3위로 네. 나온 답변이 이제 건강 관리였습니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례도 좀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엄청 많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또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신 분은 그래서 이제 일을 찾다가 지방에서 일자리를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게 따로 생활하게 된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아, 그러다 안 보니까는 돼요. 이제 건강을 잃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건보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쵸. 뭐 되겠어? 맞아. 근데 주위에서 이제 그거라도 해보라 해가지고 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암 초기가 발견된 거예요. 초기에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네. 다행히 치료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60대가 들어가면은 갑자기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60대 이후에 건강이 결판이 나는 건데요. 사실
60대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 네. 우리가 이제 행복한 노생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때 중요하게 볼 게 기대 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냐.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더 살 수 있다. 음. 근데 3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큼 건강하게 그렇죠. 30년을 사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건강 기대 여명을 이제 우리가 더 오랫동안 가져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근력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근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테크에서 연금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연금이 있으면 노후가 편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근력이 튼튼해야 노후에 건강하다. 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근력. 네. 마음 근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네. 왜요? 내가 맞고 넌 틀리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서로의 이제 오픈 마인드, 네.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는 마음, 아. 그게 이제 마음의 근력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양질의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네.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왜냐면은 많은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고민 관리, 스트레스 관리, 네. 특히 잠을 잘 때는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그 불빛 있잖아요. 네. 그걸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에, 요즘에 건강 벽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또 침규루, 이런 거를 잘 신경 써서 네. 60대 아무튼 이후에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은퇴자들 사례 들려주시고 또 극복하기 위한 팁도 같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선배들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에서 책 10줄 읽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와닿는 각성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많이 만나보신 입장에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조언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0세 인생을 가끔 육상 400m 계주와 이제 비유를 합니다. 네, 400이요. 네, 400, 왜 400m냐 그러면은 100m씩 4번 달리잖아요. 우리도 100세 인생을 25년씩 4개로 쪼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400m 계주에서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1위로. 근데 바통이 없다. 그러면은 1등을 해도 실격이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100세 인생과 비유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인생을 결산해 봤더니, 허전한 거죠. 허망하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무엇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허망함이 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흑자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뿌듯하게 살았네.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골드 인생 2.0이에요. 자기도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내 후손이 잘 사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흑자 인생을 통해서 2대, 3대, 4대도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이 골드 인생 2.0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세경영연구원 이재경 원장님과 2부에 걸쳐서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